인생이 심리학에게 묻는다. 1편 당신과 나 사이 너무 멀어서 외롭지 않고 너무 가까워서 상처 입지 않는 거리에 대해 김혜남 교수 저서. 안녕하세요. 오늘도 JJ 꿈책방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께서 댓글로 묻습니다. JJ 꿈책방에서 JJ는 무슨 뜻이냐고요? 네, JJ는 잠잠의 한글식 영어 약자입니다. 잠을 잘 주무시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인간 심리학에 대해 말하려고 해요. 저는 고전, 철학도 좋아하지만 심리학을 특히 좋아합니다. 제 현실에 그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들 때문에 상처 입기도 하고 마음 아파하고 술도 마셔요. 그러다 며칠이 지나서 다시 관계가 좋아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힘들어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관계에서 오는 피곤함입니다. 즉, 그 사람 때문에 피곤한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피곤했던 거지요. 그래서 저는 심리학 책을 고를 때 영업을 잘하는 방법 이런 책들 말고 정신과 측면에서 바라보는 인간 심리학 책을 선호합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 행동의 원인에 더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책들 중 신경정신과 교수이신 김혜남 교수께서 쓰신 당신과 나 사이라는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이상한 일 중 하나는 사람들이 가까운 이보다 낯선 이에게 더 친절하다는 사실이다. 정신분석 전문의로 활동하며 만난 수천 명의 환자들, 그들은 모두 마음이 아파 나를 찾아왔는데 놀랍게도 그들을 가장 아프게 만든 사람들은 바로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고 싶었지만 가까운 사람들은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다. 누군가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남들에겐 꽁꽁 감춰왔던 못나고 약한 모습을 그에게 보여도 괜찮을 거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즉, 상처 입기를 각오해야만 그토록 원하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내 관점을 바꾸는 방법, 혹시 내가 상대방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건 아닌지, 애초에 내가 포기하거나 버려야 할 것은 없었는지를 자문해 봐야 한다. 요즘 랜선 이모, 랜선 집사란 말이 유행이다. 인터넷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케이블인 랜선과 이모가 합쳐져 만들어진 말이다. SNS나 유튜브, 블로그 등에 공개된 남의 집아이를 보면서 내 조카인 듯 아끼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라. 가상의 이모 역할을 자처하는 것이다. 랜선 이모는 아이들 돌볼 책임이 없다. 아무런 희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랜선 집사는 자신은 고양이를 키우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키우는 고양이 사진과 동영상 등을 보면서 귀여워하는 네티즌이다. 사랑하면 그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에 불과하다. 우리는 엄마와 하나였던 그때를 꿈꾼다. 그래서 외로움이 느껴지면 강박적으로 누군가를 찾아 나선다. 하나로 합쳐지고자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나와 다른 존재임을 뼛속 깊이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서로 분리된 외로운 존재일 뿐임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톨스토이의 행복한 결혼 생활은 상대와 얼마나 잘 지낼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불일치를 감당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는 말이 정답일지 모르겠다. 어느 순간 인간관계가 피곤한 이유, 관계의 욕구를 질이 아닌 양으로 채우려는 것은 허망한 시도이다. 관택이란 관계와 권태기를 합성한 신조어로 새로운 사람과 관계 맺는 것에 권태를 느끼는 현실을 일컫는다.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인맥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데 왜 희생해야 하는 건 늘 가까운 관계인 걸까? 친화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최대한의 인원은 150명이라고 하며 이를 덧바의 수라고 한다. 먼 옛날 원시 부족 마을의 구성원 수가 150명 안팎이라는 사실에 착안해 이 이론을 만들었다.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큰 상처를 준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바라지 않던 기대를 품기 시작한다. 어느 순간 기대는 실망으로 돌아오고 실망한 만큼 상대방을 원망하고 미워한다. 상대방이 나와 다른 존재라는 사실은 사랑하면 할수록 슬픔으로 다가온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완벽하게 이해받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사랑해도 상대방은 내가 아니기에 나를 오해할 수 있다. 그의 생각과 행동들이 그가 살아온 세월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함으로써 그의 과거 전부를 끌어안는 것, 그러므로 그의 못나고 초라한 모습도 껴안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사람을 대할 때는 불을 대하듯 하라, 다가갈 때는 타지 않을 정도로 멀어질 때는 얼지 않을 만큼만 이라는 말을 남겼다.
당신과 나 사이에 필요한 최적의 거리. 밀접한 거리는 몸이 서로 닿는 거리이다. 소리보다 촉감이나 후각 등의 감각이 주요 소통 수단이 된다. 개인적 거리는 서로의 팔 길이만큼의 거리를 뜻한다. 친구나 그만큼 가깝게 느껴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이다. 사회적 거리는 서로의 팔 길이를 넘어서는 거리이다. 사적인 질문이나 스킨십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화에서도 격식을 갖추는 예의가 요구된다. 속으로 회의나 모임 등이 이에 속한다. 공적인 거리는 사회자와 청중의 거리이다. 이는 개인과 대중 사이의 거리로 과장된 목소리와 함께 몸짓이나 차세 등 비언어적 의사 전달 수단이 요구된다. 교사와 학생, 연극배우, 가수, 강사와 청중 사이의 연설이나 강의 등에 필요한 거리이다. 존중이 살아 숨쉬는 한 우리는 거리를 둠으로써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그가 어떤 선택을 하든 곁에는 늘 내가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거리두기다.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은 본능에 가깝다. 0세에서 5살 사이의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무엇일까? 놀랍게도 내가 부모에게서 버려지지는 않을까? 하는 고민이라고 한다. 생후 7, 8개월경부터 아이는 엄마가 옆에 있어야만 안심하고 엄마와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는 것을 못 견디는데 이것을 분리불안이라고 한다. 분리불안은 3세까지 지속된다. 이때 늘 엄마가 옆에서 반응을 보여주고 안심시키면 아이는 엄마와 기초적 신뢰를 다지게 된다. 무리한 부탁은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맞다. 한 번의 거절로 끝나버릴 관계라면 내가 그 어떤 노력을 한다 해도 언젠가는 끝날 관계이기 때문이다. 안 된다는 말을 못하겠다면 우선은 너무 성급하게 수락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다. 자세한 건 스케줄을 보고 연락드릴게요 등의 말을 해서 우선 시간을 벌라는 뜻이다. 그 어떤 것도 거절하지 않고 들어주다 보면 상대방은 오히려 고마워하지 않게 된다.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나 스스로를 존중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부당한 요구로부터 나를 지키는 것이다. 사람들은 분명하지만 정중하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더 좋아한다. 거절을 잘하는 사람이 부탁을 들어주면 흔쾌히 받아주었다고 느끼고 진심으로 고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거절을 잘할수록 인간관계도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정신분석 치료에 입문하는 의사들이 대부분 거쳐가는 과정이 있다. 바로 구원환상에 빠지는 일이다. 구원환상이란 의사인 내가 열심히 치료하면 그만큼 환자가 좋아지고 결국에는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다. 당신이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결과는 환자의 몫이다. 과거가 불행하다고 다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 해결되지 않는 과거가 미해결된 경험으로 남아 현재를 좀 먹는다. 왜 사람들은 비교를 멈추지 않는 걸까? 끝없이 남들과 비교하는 심리는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서고 싶은 마음에 근거한다. 그럼으로써 남들보다 더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정작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우선 타인을 이기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지 않는다. 그들에게 비교란 그저 일의 결과일 뿐이다. 그리고 자신이 정한 삶의 목표를 따라 살기도 바쁘기 때문에 왜 비교에 목숨을 거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에게 타인은 언제든 믿고 협력할 수 있는 상대다. 비교를 멈추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가치가 남들의 평가에 달려있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사람들이 도와달라는 말을 잘 못하는 이유. 리더들을 생각해보라. 그들은 모든 일을 자기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뿐더러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리더가 모든 걸 자기가 하겠다고 나서면 오히려 일을 그르치기 십상이다. 모든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최악의 선택일 뿐이다.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은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상대를 이기기 위해 싸우자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나 고통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인다. 어릴 적 받은 상처를 미처 해결하지 못한 채 자라난 사람이 자기 아이나 배우자를 상대로 그 상처를 되풀이하는 것이다. 어릴 적 불행했던 상황을 똑같이 재현함으로써 그때 억눌렀던 감정이나 욕구들을 해소하고 보상받고자 하지만 결과적으로 불행을 반복하는 셈이다. 이것을 우리는 대물림이라고 부른다. 화목한 가정은 안 싸우는 집이 아니라 갈등을 잘 해결하는 집이다. 너만 안 태어났어도 나는 내 아빠랑 결혼 안 했을 거야 라고 아이에게 말하면 아이는 자기의 존재 자체가
엄마 아빠를 힘들게 만든다고 생각해 과도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다. 당신이 사랑하는 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은 가장 나은 당신이 되는 것이다. 부모와 아이 사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 첫째, 아이는 분석의 대상이 아니다. 다른 아이에게는 반응을 해주는데 정작 당신의 아이는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죠. 그런데 아이는 가르치기 전에 반응을 먼저 해줘야 해요. 살 부비고 안아주고 충분히 사랑을 줘야죠. 부모의 따뜻한 포옹은 상처난 무릎에서 흐르는 피를 멈추게 해준다. 둘째, 워킹맘은 쓸데없는 죄책감부터 버려야 한다. 셋째,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면 적절한 좌절을 주어라. 어린 시절 불행한 가족을 경험했던 사람일수록 좋은 부모 노릇에 대한 강박이 지나친다. 부모가 자기 삶을 묵묵히 걸어갈 때 아이는 그를 보며 자신의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한다. 며느리는 절대 딸이 될 수 없고 사위는 아들이 될 수 없다. 신이 정말 원망스러웠다. 그런데 더욱 속상한 것은 기댈 곳도 신밖에 없다는 사실이었다. 이제 자녀는 독립해서 자신의 가정을 일구어야 한다. 그때 부모가 할 일은 절대적인 보호자 역할에서 벗어나 든든한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것이다. 사랑을 오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둘만의 친밀함을 유지하면서도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즉 따로 또 같이가 가능하기 위한 거리가 필요하다. 사랑에 머무르는 상태, 즉 차가운 세상이 있는 천국을 만들어야 한다. 칼릴 지브라넷이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 마치 현악기의 줄들이 하나의 음악을 울릴지라도 줄은 서로 혼자이듯이 함께 서 있으라. 그러나 너무 가까이 서 있지는 마라. 사원의 기둥들도 서로 떨어져 있고 참나무와 삼나무는 서로의 그늘 속에선 자랄 수 없다. 정호승의 시 수선화에게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완벽하지 않아서 사랑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상처받기 두려워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지쳐서 떠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지 마라. 법정 스님은 인연에 대해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을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고 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아름답게 갖고 나가야 하는 인연은 우리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진정으로 성장시키는 관계다. 아무리 사랑해도 나를 함부로 대하게 놔두지 마라.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 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억지로 그 사랑을 붙들고 있어봐야 망가지는 것은 내 삶일 뿐이다. 이별 앞에서 괜히 쿨한 척 하지 마라. 시련에 있어 가장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고통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던 자신의 깊은 내면을 상대방에게 보여주었는데 그가 떠났다는 사실이다. 사랑한 만큼 아파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별 앞에서 쿨한 척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렇게 이별을 서둘러 덮어버림으로써 애도를 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과거에 묵혀있게 된다. 어린 왕자가 사막 여우에게 묻는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글쎄요, 돈 버는 일? 밥 먹는 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야. 인생이 한때 같은 공간에 있었다고 해서 모두가 친구는 아니다. 내 옆에서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줄 사람을 만나고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려면 그와 함께할 시간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어린 왕자에서 여우는 내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하게 된 것은 네가 내 장미꽃을 위해서 들인 시간 때문이야. 좋은 친구를 만나고 싶다면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라. SNS 없이는 한시도 못 사는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 나라는 존재가 의미를 가지려면 너라는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시인 김춘수의 시꽃에서처럼 누군가가 불러주었을 때만 비로소 우리는 그 존재의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인터넷 공간에서조차 우리는 자꾸만 나의 존재를 알아줄 너를 절실히 찾아 헤맨다. SNS는 한계가 있다.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언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20%밖에 안 된다. 나머지 80%는 바디 랭귀지이다. 그런데 SNS에는 20%에 해당하는 언어밖에 없다. 그의 진심과 상관없이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SNS만 하면서 사람들을 자주 만나지 않게 되면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대화를 나눌 때 생기는 복잡 미묘한 감정을 처리하는 능력 또한 떨어지게 된다. 그러니 SNS를 하되 그것을 하느라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는 시간을 망치지 마라.
당신이 지금 집중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 앞에 있는 그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지 마라. 그들은 모두 자신을 위해 산다. 그러니 당신도 당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누군가 나를 싫어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가슴이 아프지만 받아들여야 할 진실이다. 또한 미움받지 않으려고 드리는 시간과 에너지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일에 쏟게 해주는 고마운 진실이기도 하다. 사람 때문에 많이 지쳤다면 잠시 혼자 있어봐라. 이 문제의 시인의 농담이라는 시. 문득 아름다운 것과 마주쳤을 때 지금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대는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그윽한 풍경이나 제대로 맛을 낸 음식 앞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강하거나 아니면 진짜 외로운 사람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어요? 심리학 재미있나요? 재미있다고 댓글이나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좀 더 많은 심리학 책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읽은 책의 후기들이 많아서 어떤 것을 올릴까 항상 고민하고 있거든요. 왜 제가 책을 많이 읽었는지 궁금하신가요? 짧게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보험 영업을 20년 동안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보험이라는 상품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계약도 많이 했지만 그 이상으로 많은 거절도 받았습니다. 항상 받는 거절이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보험을 싫어하지 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제 자신을 위로하면서 그럴 때마다 가는 곳이 서점이었습니다. 큰 서점은 시원하고 책들이 많아 산책하면서 사색하기가 참 좋습니다. 위에 소개해드린 문구 중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 먼저 좋은 친구가 돼야 한다 라는 문장 있잖아요. 제가 특별히 거절을 아주 심하게 당한 날이 있었어요. 그날 역시 교보문고에 가서 진열된 책들을 보면서 마음을 달랬는데 그 문장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한 가지 목표를 정했습니다. 매주 한 권씩 1년에 50권을 읽는다 라는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철학 코너를 가서 처음 선택한 책이 니체의 인생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부터 틈날 때마다 책을 읽었습니다. 그건 그냥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보험 계약은 상대방이 선택해줘야 하지만 독서는 제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책 읽기를 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말을 들어주고 제게 관심을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영업도 잘 되기 시작했어요. 신기하지요? 세상이 복잡한 게 아니라 제 머릿속이 복잡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좋은 친구를 찾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좋은 친구가 돼야겠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밤도 좋은 꿈 꾸세요. JJ 꿈 책방 잠들기 전 지혜 한 스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